이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방법인데 금을 중고거래로 사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명품도 중고거래 시장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자동차도 중고거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거래를 할 때는 이제 개인끼리 거래하는 그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중고거래로 금을 사자마자 다시 중고거래로 팔아도 단 1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싸게 사고 팔 때도 좀 더 비싸게 파니까 아주 현명하다. 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금은 주식과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방법들이 누군가에게는 잘 맞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방법이 제일 좋던데? 라고 해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향에 맞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진짜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초보자분들에게 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금 투자가 처음이다 그러면 딱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ETF. ETF의 가장 큰 장점은요, 첫 번째로 간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어플 이제는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주식 한 번씩 해보셨을 거고 이렇게 주식 어플 하나씩 있으실 텐데, 이 주식 어플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금 ETF, 그러니까 금 가격을 따라가도록 그대로 설계된 일종의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제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간편해요. 아주 간편하죠.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사지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아지고 아주 간편합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수수료가 꽤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금을 3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을 이제 실물로 살 때는 이 가격인데 팔 때는 이 가격, 뭐 마치 달러 사고 팔듯이 살 때 팔 때 가격이 꽤나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꽤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정도 수준으로 내가 사자마자 팔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ETF가 금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팔면 그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장기간으로 정말 길게 투자해서 좀 기노업의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꽤나 커질 수 있으니, 일단 초보자라면 ETF로 접했다가 제가 뒤이어 설명드릴 2가지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ET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올해 2월 정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 키워드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금이 비쌌던 시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지리적 특성상 3면이 다 바다로 막혀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는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막 미친듯이 비싼 일이 벌어지고, 때때로 지금 조금 그런데 우리나라만 수요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급이 많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국제 시세, 전 세계적인 시세보다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싼 그런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결심한 그 시점쯤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슈가 이제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그 금 현물, 금 실물을 사는 것보다는 ETF 형태, 요건 이제 선물 계약이니까 국제 시세를 따라가거든요. 이런 ETF 형태로 투자를 하면 그런 필요 없는, 좀 불필요한 그런 많은 비용, 그런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른 것들을 좀 제쳐놓고 ETF로 먼저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ETF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그냥 딱 뭐 다양한 제약 조건 빼고 딱 지금이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2014년에 이제 정부가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눌러서 투자할 수 있는 금거래 탭이 따로 있습니다. 뭐 흔히 뭐 메뉴에 금 현물, 뭐 KRX
KRX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투자하실 수 있는 탭이 따로 나오는데요. 요거의 장점이 ETF와 마찬가지로 되게 간편하다는 데 있습니다. 금 투자가 처음인데 간편하지 않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 사실은 엄두가 안 나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간편한 투자가 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리트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KRX를 뽑았는데, 사실 KRX는 이것만이 장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ETF가 수수료가 한 0.7% 정도 된다고 했었죠. KRX는 무려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ETF의 수수료의 절반조차 안 될 정도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다라는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장점, 정말 최고의 장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ETF는 아까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KRX 금시장은 내가 나중에 수익이 얼마가 나든 세금이 없어요. 그걸 그 실물을 실물로 인출받지 않는 이상 그냥 매도해버리면 세금이 없습니다. 온전히 고객님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KRX 금시장은 막 뭔가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매력적인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투자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투자가 된다. 여기 한 가지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없을 때 샀는데 나중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가 붙을 거거든요. 그렇게 금 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요가 붙어서 우리나라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면 금 가격은 40% 올랐는데 나는 김치 프리미엄 20%까지 붙어서 60%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을 따졌을 때 가장 또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이 될 수 있고, 초보자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딱 이 ETF와 KRX까지 들으면 굳이 나는 실물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선 실물로 안 가도 돼요. 가는 게 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금을 왜 사야 되는가부터 가야 되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즉, 그 누구도 내가 금을 갖고 있는 순간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들도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고위 관료가 뭐 집을 털었더니 금이 2톤이 나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금은 한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뒤에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없고, 금은 녹이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정말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금을, 그런 아주 최고의 매력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금을 거래 상대방이 있는 형태, 뭐 증권사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은행이 됐든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의 형태로 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금 투자의 본질과 저는 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을 가장 선호하고 그게 금 투자의 본질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초보자분들도 처음엔 KRX로 투자하시다가 금 투자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법이 있다, 나중에는 실물로 가야 될 수 있겠구나, 요것만 염두에 두시고 KRX와 ETF 이 두 가지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은행에서 금통장도 있던데 금통장을 통해서 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금통장은 이제 은행에서 만드는 금융상품이고요. 금통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0.01g 단위로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금이 지금 한돈에 거의 60만 원 이렇게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해요. KRX 금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ETF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몇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0.01g이니까 단돈 몇천 원만으로도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기는 한데, 이제 금통장이 첫 번째로 수수료가 조금 비싸요. 살 때 팔 때 합쳐서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다 보니까 물론 내가 막 엄청나게 큰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입문해보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금통장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내가 좀 더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걸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제 금통장보다는 ETF나 ETF보다는 또 지금 상황에선 KRX 금시장 요걸로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을 사려면 또 발품도 팔아야 되고 금은방에 가더라도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장 잘 사는 방법 또는 꿀팁이 있으실까요? 금을 잘 살 수 있는 꿀팁 제일 좋은 건요, 발품 파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정말 다양한 꿀팁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금거래소를 운영해요. 그냥 저희 금거래소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기도 훨씬 전, 유튜브도 시작하기 전 제가 먼저 금을 사려고 이제 했을 때도 종로를 쫙 돌면서 정말 여러 가게를 돌면서 금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금을 샀던 기억이 있고, 그런 식으로 금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뭐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린 적도 있고 했었는데, 확실히 발품을 팔면 진짜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 그렇게 막 뭐 하루 종일 발품 팔아야 되고 되게 힘들다 라고 한다면, 가장 좋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현명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방법인데, 금을 중고거래로 사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명품도 중고거래 시장이 있고, 뭐 그냥 그 외에도 뭐 자동차도 중고거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거래를 할 때는 이제 개인끼리 거래하는 그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개인끼리 뭐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이 중간 정도쯤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중고거래로 금을 사자마자 다시 중고거래로 팔아도 단 1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싸게 사고 팔 때도 좀 더 비싸게 파니까 아주 현명하다. 다만 이 중고거래라는 게 뭐 삼자 사기, 뭐 이런 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절도나 그런 가짜금 이런 일들도 꽤나 많이, 심지어 작물 이런 것들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끼리 거래하는 걸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맘 편히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손해보고 싶진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개 거래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물금을 투자한다면 살 때 팔 때 손실도 거의 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실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힘든 이유가 뭔가요? 기술이 없어서? 그것도 맞죠. 경험이 없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보더라도 뭐냐면, 실시간으로 내 돈이 막 오르고 떨어지는 게, 내 자산이 막 자꾸 변하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KRX가 됐든 ETF가 됐든 정말 그 차트 안 보고 내 자산 안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을 투자하면 적어도 5년,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를 투자해야 될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가격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이 5년, 10년 동안 금 투자를 유지할 확률을 거의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실물을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물이 어디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금을 가져본 사람만 아는데 안정감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물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 가장 금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의 통제가 있었던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고 해서 국민들의 금을 뭐 몰수해 간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금융자산의 형태를 그런 형태로 보유했을 때 우리가 보호받기 힘들지만 실물로 보유한다면 온전히 그건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실물을 보유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가 붙으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사실 1년으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은 꽤나 자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정말 이 사이클에 막바지로 가면 정말 광기가 붙을 거거든요. 그때는 웃돈에 웃돈을 주고도 금을 산다라고 할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팔 때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 중에 실물이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전부 다 실물로 갖고 있을 만큼 저는 실물 투자가 나중에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접하기 힘들다,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마 실물을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을 이제 사고 팔 때 제가 운영하는 이제 거래소 스테커스에 방문해 주셔도 되고 연락 주셔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금을 좀 더 비싸게 파실 수 있을지, 좀 더 저렴하게 금을 구매하실 수 있을지 이런 거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난 다 모르겠다 하면 그냥 점입고 스테커스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가짜 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장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사기 범죄 관련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방지를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객들이 금을 맡기러 와요. 내 거 대신 팔아달라고, 이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금이 오면 저희는 전문 감정원에서 일단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순도가 정확한지 중량이 정확한지 가짜는 아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모든 정보를 받아서 위스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 사기, 그다음 뭐 절도 당연히 있을 수 없고 가짜금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개 거래, 저희 뭐 말고도 이렇게 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중개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조금 더 마음 편히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